안녕하세요, 김민석 세무사입니다. 기본 종합반 기간에 아니면 기본 강의를 듣고 있는 기간에 복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이것도 그때 상담을 했을 때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급회계 복습을 어떻게 하라고 하면 무조건 그날 풀어줬던 문제, 그 문제만 계속 풀으라고 말해요. 그날 수업 들으면 이론하면서 유형 문제를 적용하고 가르치고 풀어주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론서도 읽혀주는 방향대로 있다 보니까, 따라가다 보니까, 그리고 설명해주고 하다 보니 내가 들려요. 그리고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걸 공부하는구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자연스럽게 흐른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이제 혼자 복습하려고 해서 책을 피고 준비를 해. 이론서 한번 암기든 이해든 하고 문제 풀어봐야지, 내가 이 이론을 지금 알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론이 눈이 보이겠냐고. 그게 글들이 눈에 튕겨나가요. 뭘 읽어야 할지 잘 몰라. 밑줄 차 있거든 뭐 색칠돼 있든 해도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진짜 계속 내가 했던 문제를 계속 봐야 돼요. 일단은 뭐 개념체계 이론 문제를 제외하고 회계, 중급 회계에서 현금성 자산부터 진도가 나갈 텐데, 재고 자산을 뭐 말한다면 뭐 소매제고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뭐 미인도 청구권, 뭐 선적지, 도착지 이런 거를 초반에 배우잖아요. 이런 거 할 때 내가 문제를 다 몰라도 돼. 문제의 내용들을 뭐 어떻게 내가 다 알겠어요. 처음 회계를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잘 모르면 바로 답을 봐요. 답을 보고 내가 어디까지 갔는지까지만 이해하면 돼. 그거 다 보고 이런 게 내가 함정이 있었구나, 이런 걸 몰랐구나, 적용하다가 다시 또 한번 풀어봐. 똑같은 문제를. 근데 거기서 끝내냐? 아니, 세 번째도 풀어봐야 되지. 세 번째 풀고도 애매모호해. 그럼 네 번 또 풀어야지. 알아도 4번, 5번 풀어야 돼요. 난 6번째 풀면 그때는 내가 답이 보일 거야. 숫자가 뭐뭐 필요한 답들이 보일 거예요. 그냥 필요 없는 숫자들은 아예 건들도 보지도 않고 그러겠지. 그렇게 해서 그날 풀어준 문제 뭐 6개 되면 6개를 6번씩 풀고 6개를 10번씩 풀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그 다음에 이론서를 가봐요. 그러면 이론서에 있는 글들이 숫자에 입혀져요. 이래서 이게 이 내용이 유형에 적용됐구나, 이런 게 떠오른다고요. 나 뭐 사채 공부할 때 나는 9193, 9619, 100만원, 10만원, 표시이자율 10%, 그리고 뭐 유효이자율 12%, 그리고 뭐 시장이자율이 나오는데 사채에서 시장이자율과 유효이자 중에 내가 왜 유효이자를 써야 되는지 맨날 문제 풀면 모를 수 있겠지. 근데 그걸 맨날 하다 보면 유효이자를 써야 할 때 하다가 이론서를 보면 이래서 유효이자를 쓰는 거구나, 시장이자를 나올 때는 왜 사채의 비용을 뭐 더해가지고 유효이자를 만드는구나, 이런 게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가급적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풀어가지고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유형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복습할 때는 가급적 이론서는 뒤로 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놓은 다음에 그 이론의 그 글들을 숫자에 입히는 식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회계인이 갖고 있는 진행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가 역시 마찬가지로, 원가 역시 이론이 없어요, 원가는. 그래서 문제 위주로 계속 풀면, 문제 위주로 풀면서 적용을 하면 돼요. 그렇게 연습을 하고 암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를 암기를 해도 그 유형을 암기를 하면 물론 똑같은 숫자와 똑같은 문제는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그 유형을 통해서 떠올리면 내가 뭐가 필요하고 뭐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머릿속에서 이제 떠올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 하나 푸는데 시간 오래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걸 반복 습관하면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고 효율적으로 복습을 할 수 있다. 우리 복습 시간 아까 처음에 말했죠. 많이 없어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복습을 하려면 이 방태로 가야 합니다. 하나 더 말해서 세법은 또 어떻게 하겠냐. 세법은 좀 이제 어려운 게 휘발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 독서실에 아니면 뭐 학원에서 공부를 해. 그날 뭐 10시까지 세법을 워크북이나 아니면 뭐 서머리 등등 선생님 교재들을 복습을 했어. 나 열심히 암기했다 생각했는데 집에 가는 길이야. 그날 다 까먹어요. 그 2차 준비할 때도 한 뭐 새벽 3, 4시까지 공부하고 집에 가는 길에 독서실 가는 길에 오늘 내가 뭐 했나 이런 자괴감이 드는데, 처음 공부하는 이 사람, 수험생들에게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가급적 세법 같은 경우는 그날 뭘 했는지 어떤 용어들을 공부했는 정도만 그냥 읽고 바로 넘겼으면 좋겠어요. 내가 진짜 복습할 때는 언제냐, 계산 문제를 이제 처음 풀어줄 때 그때 기본서에 있는 문제를 대입하거나 아니면 그 문제가 너무 적으면 객관인 세법 중고로 사가지고 뭐 좀 쉬운 문제들, 필수 문제들 이런 것도 막 발라내가지고 한번 적용해보세요. 진짜 한 3, 4문제만, 2, 3문제든. 왜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될까? 세법은 한 문제에 들어가는 이론들이 너무 많아요. 가장 큰 예를 들어 간주임대료는 이게 추계냐 추계가 아니냐 이거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럴 때마다 또 다르잖아요. 그리고 법인세에서 나눈 건데 차익금 과다 법인이냐, 그럴 때 적용을 해야 되고, 이건 너무 딥할 수 있지만서도 이런 것들을 다 어느 정도 이론을 알아야지 문제, 계산 문제를 하나 풀 수 있어요.
접대비 같은 경우도 3만 원 이하 뭐 반환해야 되고, 뭐 5만 원은 반환해야 되고, 뭐 해외에서 뭐 쓴 거 아니면 뭐 문화 접대비 등등 이런 걸 다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 하나 푸는데 알아야 되는 이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문제에 있는 이론서들만 충분히 암기를 하는 연습으로, 회계랑 원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것만 이론을 방식으로 공부를 해도 그 정도의 이론을 점점 더 이제 이 문제를 통해서 누적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이론 내용들을 더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에 있는 이론들만으로도 분명히 많이 적어요. 진짜 적어. 극소수야. 근데 그 내용만으로도 내가 머리에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많이 입력을 시켜놔. 그 다음에 내가 이론서들을 보면 분명히 내가 맞아, 이거 이쪽에 있던 문제에서 통해서 내가 암기했었어.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거 하나하나 채워가는 거예요. 그런 빈틈들을 채워가는 식으로 복습을 해야지, 처음부터 이론서를 보면서 내가 이거 와 기부금 이걸 뭐 다 외워야 돼? 이걸 뭐 다 해야 돼? 할 수는 없다. 세법을 공부할 때는 가급적 계산 문제 나오는 강의 전에는 그냥 뭐 오늘 이런 걸 했구나 넘기고, 계산 문제를 풀어주는 이제 그날 진도가 나갔다면 계산 문제 위주로 복습을 하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한정된 시간 안에 복습을 하고 다음 단계로 빨리 넘어갈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공부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수험생들이 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기본 종합반인 초시생 그리고 아주 처음으로 시작한 수험생들의 상태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도 충분히 이제 내가 이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단계를 하나 밟고 가고 있는 거니 이렇게만 해도 정말 진짜 잘하고 있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